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사진을 찍어 올린 건데 제목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혀 있었고 범행 동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이 계속되자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제목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입니다. 직업은 공무원이라 적혀 있습니다.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도장도 찍혔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영장 집행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는 피의 사실을 설명하며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와 예산안 감액,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추진이 범행 배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이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마음먹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일주일 남긴 때였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법에 반대하는 대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등 당시 국민의힘은 명확히 반대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검찰도 12.3 내란 사태의 배경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김건희 특검법, 나아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비상계엄의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군을 동원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영장엔 수색이 필요한 이유도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꺼놓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 어려운 비화폰을 사용해 위치 추적이 어렵다며 관저와 사저, 안전가옥 등에 대한 수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려 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있다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이 명패. 그러나 어제 윤 대통령의 29분짜리 대국민 담화 내용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것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변명과 궤변으로 채워졌다는 평가를 받는 어제 담화는 윤 대통령이 직접 쓴 걸로 파악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광란의 칼춤, 괴물, 해악과 같은 과격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친 표현들이 담긴 담화문은 윤 대통령이 직접 쓴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매우 소수만 담화 내용을 공유했고 정무나 홍보 파트에서도 발표 직전 알게 된 걸로 전해집니다. 반국가 세력이란 표현 역시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즐겨 쓰던 용어입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내용도 상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산업부의 원전 관련 내년도 예산은 모두 감액 없이 국회를 통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현 정부 들어 폐지 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본인의 육성을 글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실 내 정상적인 팀이 붙었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건네받을 당시 상황이라며 영상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김 여사는 극우들은 미쳤다. 극우나 극좌가 나라를 망친 거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윤 대통령의 실제 행보와는 정반대의 말이죠. 이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약 4개월 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넵니다. 아니, 그쪽은 그렇게 사오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저도 성이니까. 민주당이 이날 촬영된 영상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최 목사가 진보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극우화될까 우려가 나온다고 하자
김 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네, 진짜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거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습니까? 말이 안 되죠. 권양숙, 김정숙 여사를 만난 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극우로 칭하며 강한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또 보수에서는 저를 또 막 뭐라 그래요. 권양숙 여사하고 김정수 여사 만났다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모시고 제가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수도 저 극우들은 미쳤어요. 자기들이 자신은 통합의 정치를 원한다고도 말합니다. 근본적인 뿌리는 사실은 다 통합하고 싶어요. 예. 그걸 제일 원하는 게 저예요. 부정선거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대통령의 행보와는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엔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예산 삭감 등 야당과 갈등이 깊어졌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우리 정부 탄핵심 판정에 직접 나선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을 부추겼습니다. 지금껏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던 윤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란 근거를 내놓는 대신 이름도 특정 못한 선관위 투표관리관까지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